이번 주 매우 중요한 비농업 데이터가 나옵니다. 따라서 데이터를 해석하는 방법과 제가 생각하기에 괜찮은 투자 전략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 시황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8월 1일 날에 실업률이 높게 나오면서 경기 침체 우려가 부각되었습니다. 그리고 엔캐리 트레이드 우려도 동시에 발생하게 되면서 8월 5일 블랙 먼데이 사건까지 터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8월 5일 날 이후부터는 경제 데이터가 양호하게 나오기 시작했고 일본 중앙은행에서도 긴축 기조를 처리하면서 엔캐리 트레이드 우려가 완화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증시가 빠르게 상승하기 시작했죠. 그러나 여기서부터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주식시장이 너무 빠르게 반등을 하면서 전고점까지 주가가 올라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8월 22일 날부터는 주식 가격이 너무 많이 상승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었고 본격적으로 고평가 논란이 다시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9일 날에 엔비디아 실적까지 나왔는데 엔비디아의 실적은 잘 나왔으나 여전히 가격 부담이 너무 높다는 게 문제인 거고 이런 식의 가격 부담이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시황 관점은 떨어지면 주식을 사고 주식 가격이 올라가면 팔자라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는 게 현재 상황입니다. 즉 주가가 떨어지면 사고 올라가면 매도하고 이 구간이다 보니까 박스권 장세가 되고 있는 게 현재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겁니다. 자, 여기서 핵심 포인트가 무엇이냐면요. 지금 시장의 의문점의 핵심은요. 결국 현재 상황에서는 가격이 부담된다는 점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가 어떤 문제를 만들어낼 수가 있냐면요. 결국에 이번 주에 중요한 데이터들이 몰려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발표되는 데이터에서 혹시나 경기 침체 데이터가 발표가 되게 될 경우에는 가뜩이나 가격이 부담이 되는데 경기 침체 우려까지 생기면 주가가 폭락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앞으로 시장이 걱정하는 건 이 경기 침체가 나올 것이냐 이거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 경기 침체 데이터를 가장 잘 보여주는 데이터가 바로 비농업 고용지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비농업 고용지수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알아야겠죠. 이번에 9월 6일 날에는요, 이 고용 데이터 예상치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냐면 비농업 고용이 15만 명 정도에 실업률은 4.2%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데이터를 바라보고 결국에 시장이 경기 침체를 읽을 것인지를 예상을 해야 되고요. 또한 이런 식의 데이터가 나왔을 때 금리 인하는 얼마나 나올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예상을 해볼 수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결과값에 따라 가지고 향후에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최근 시황들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셨다면요.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냐면요. 최근에 주식 고평가 논란으로 인해서 일단 시장이 걱정을 하고 있는 시기인데 만약에 지금 구간에서 침체 우려가 부각이 되게 된다면 주가가 하락하겠죠. 근데 여기에서 엔캐리 매도세까지 터지게 될 경우에는 지난달에 엔캐리 우려에다가 침체 우려에다가 고평가 논란이 있으니까 이 세 가지가 합쳐지니까 블랙 먼데이 사건이 터진 거거든요. 이번에도 똑같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이 걱정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경기 침체 데이터에 대해서 매우 민감하게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지 지금 우리가 이걸 왜 공부하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이 경제 데이터를 해석하는 이 기준점들을 알고 이거에 맞춰가지고 투자 전략을 짤 거예요. 이거를 알기 위해서는 제가 연준의 관점들부터 여러분들에게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첫 번째로 이 파월은 비농업 고용이 10만 명 정도가 적당한 수준으로 바라보고 있고 여기에서 고용이 더 둔화가 되면 금리를 낮추겠다고 했기 때문에 파월의 발언들에 따르자면 비농업 고용이 10만 명 정도에서 내려가면 더 금리 인하를 빠르게 하겠다 이런 식의 관점이라고 바라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렇게 비농업 고용이 10만 명이라고 언급을 했는데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요. 최근에 이 비농업 고용 데이터가 월간 평균 7만 명 정도가 과대평가가 되고 있다는 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두 가지의 발언들을 섞어서 지금 데이터를 해석을 해야 돼요. 이거를 종합을 해보면요. 지금 7만 명이 과대평가되어서 데이터가 나오고 있다 보니까요. 파월의 발언에 따르자면 향후 비농업 고용이 한 17만 명 정도가 적당하다라는 것들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볼 수 있겠죠. 파월의 발언들과 최근의 데이터들에서 오류를 더하게 되면 결국에 파월의 발언들을 정리를 해보게 되면 연준에서는 비농업 고용이 한 17만 명 이하로 내려가게 되면 이거는 침체 시그널들도 보일 수 있겠구나. 이거를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데이터의 예상치는 어떠하다? 예상치가 14에서 16만 명 정도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파월의 발언들에 따르자면 17만 명 정도가 적당하다를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번에 비농업 고용 예상치가 14에서 16만 명이니까 연준 입장에서는
우리 비농업 고용이 예상보다 내려가네. 그러면 금리 인하해야지. 이 시그널들이 충족을 한 거고 우리가 여기서부터 중요한 것들은 금리 인하를 얼마나 할 것인지를 체크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면 정리를 하자면요. 파월의 발언에 따라서 17만 명 미만이 되었으니까 금리 인하는 나올 가능성들이 높아요. 그런데 시장의 예상치가 17만 명인데 지금 예상치가 한 15만 명 정도니까 소폭 둔화예요. 소폭 둔화. 그러면 0.5% 금리 인하가 가능할까? 약간 애매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추가로 볼 게 바로 이 실업률 포인트예요. 만약에 지난달 실업률이 4.3이 나왔는데 이번에 4.2가 나오게 되면요. 실업률이 감소한 거예요. 실업률이 감소하고 있는데 이걸 보고 침체다라고 외치기는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달에 실업률이 4.2% 이하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0.25% 금리 인하가 될 가능성들이 높아지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데이터를 바라보고는 우리가 침체라고 외칠 수가 있을까요? 침체라고 보기에는 어렵겠죠. 왜냐하면 침체라고 했었으면 0.5% 금리 인하를 했어야 되는데 이거는 0.25% 금리 인하니까 침체라고 외치기는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생각보다 금리 인하도 세지 않고 경기도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면 엔캐리 트레이드 우려도 없어지다 보니까 한 10월 달까지는 데이터를 보자. 라고 하면서 주식 시장이 횡보하거나 아니면 박스권을 조금 더 강하게 움직일 가능성들이 생기게 되겠죠. 그런데 문제점이 있는데요. 만약에 실업률이 4.4% 이상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지금 비농업 고용도 17만 명 미만으로 약간 둔화가 되고 있는 상태인데 실업률까지 올라가 버린다? 그러면 이거는 침체가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0.5% 금리 인하 시그널들이 나타날 가능성들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구간에서는 엔캐리 트레이드 우려도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시그널들이 나타나게 되면요. 시장에서는 공포에 떨면서 단기적으로 급락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시장이 가장 무서워하는 시나리오가 바로 해당 시나리오다 라고 바라보시면 되고 이 시나리오가 정말로 나온다면 단기적으로 크게 급락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 시나리오가 안 나온다면 그냥 10월달 데이터 보자 라고 하면서 개인적으로는 우상향할 가능성들이 높아진다라고 바라보고 있어요. 근데 이 데이터가 어떻게 나올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을 때 저는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하냐면요. 제가 멤버십 영상에서는 적정 가치를 판단하는 과정에 대해서 상세하게 다 알려드렸어요. 특히나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게 이 멀티플을 체크하는 방법이 있어요. 해당 멀티플을 체크하는 방법이랑 이 표준 편차를 이용해서 비싼지 싼지를 계산하는 방법들 상세하게 다 올려놨어요. 그래서 멤버십 분들은요, 이 공부 영상 체크를 해보시고 두 종목만 따라해보세요. 엔비디아랑 그 다음에 애플 이 두 가지만 따라해보시게 되면 나머지 빅테크 10개 기업들도 알아서 다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웬만한 기업들 다 분석이 가능하고요. 만약에 나는 공부하기 싫다라고 하면요. 이미 리스크가 관리되어 있는 기업들을 사면 되는 거겠죠. 예를 들면요. 지금 워렌 버핏 같은 경우에는 애플도 팔았고 저평가된 주식들만 사고 있어요. 현금도 많고요. 그러면 이미 리스크 관리가 끝난 거겠죠. 욕심을 버리게 되면 애초에 리스크가 안전한 기업들은 충분히 매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투자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께서 최근 들어가지고 뭐 지수를 투자를 해야 될지 아니면 종목을 투자를 해야 될지 아니면 뭐 코인을 해야 될지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요. 이거는 여러분들의 성향과 여러분들의 목표 수익률이 어떤지에 따라 가지고 다 달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까지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답변을 못 드려요. 이 각각의 자산들 거의 성향들은 비슷한데 해지를 어떻게 할지 여러분들이 어디에다가 위험도를 노출시킬지 모르다 보니까 제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거는 다양한 상품들이 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치 평가를 하는 방법들이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 이 정도까지만 답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한번 해보시고 매매를 하는 전략들이 가장 좋겠죠. 핵심은 저도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그냥 다양하게 자산을 배분을 해놨습니다. 저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뭐 이 정도까지 말을 하게 되면 제가 하고 싶은 말들은 거의 다 끝난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이버에서 이번 9월 달에 무료 쿠폰을 뿌려줬는데 지난달에 신규 구독자가 많이 늘어났다고 뿌려진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근데 신규 구독자를 한정해서 사용할 수 있는 쿠폰입니다. 이게 적용이 잘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혹시나 에세이 게시글 한 번도 안 보신 분들은 1개월 동안 무료로 볼 수 있으니까 한번 쿠폰을 쓰셔가지고 한번 받아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이렇게 블로그에다가는 하루 에세이 같은 것들이나 아니면 유튜브 영상에 나왔던 것들을 조금 더 글로 써가지고 깊게 풀어나왔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글로 쓸 때 뭔가가 제 이야기가 잘 전달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글로 쓰는 것들을 재밌어가지고 최근에 쓰고 있긴 합니다. 이런 것들도 관심이 있으시면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공짜니까 읽어보시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영상은 마치도록 하고 핵심 포인트들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셔가지고 조만간 변동성이 커지는 시장들 여러분들이 잘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에세이들은 커뮤니티 게시글들에다가 꾸준히 업로드를 해드릴 예정입니다.